경제의 규모는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20대 그러면 27년간 살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경제 생활을 한 지가 많이 잡으면은 6, 7년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0대 중반이야. 그러면은 16, 7년일 거 아니에요. 40대 중반이야. 26, 7년. 그러니까 경제생활을 한 기간이 길수록 소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훨씬 높죠. 그러니까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가 부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20대 분들이 지금 내가 돈을 벌어 놓을 때야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세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투자의 제1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한다고 쳐보세요. 내가 그래도 깡다구 있게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융자를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증권시장의 대중적 심리 현상을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공을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기 돈을 누적시켜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기를 다들 권하는데 20대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경제생활 한 지가 6, 7년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기본 생활을 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20대에 금융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빨라도 30대. 그래서 40대쯤 됐을 때 내가 이제 노동 수입이나 또는 사업소득을 통해서 내가 개인 사업자로 또는 내가 창업을 해서 어떤 회사를 움직이면서 얘가 이제 안정 단계로 돌아갔어. 그때는 반드시 금융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주의 시대인데 나는 사업소득이나 노동 수입으로만 삶을 살아갈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금융자본이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등등. 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대에 금융투자를 한다고 서두르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아요. 20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경험해서 30대에 본격적으로 자신이 수행할 것이 개인의 노동이든 또는 사업적 노동이든 그것의 실력을 키우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서둘러서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제가 알아요. 집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나는 집은 평생 못 가질 거야.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죠. 친구 100명 중에 3명은 집을 사서 성공하지만 나머지 97명은 그 친구들을 바라보느라 자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대 보면서 제일 의아해하는 것이 아기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들 하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너무 낭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다듬고 말씀드립니다만 그 아이는 10만 원짜리를 입히나 만 원짜리를 입히나 애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실 경험자인데요. 우리 큰애는 첫 애니까 너무 소중해서 제가 그때 유학 중이었는데 유학 중에 그 가난한 삶에서도 모든 돈에 우리 가게의 한 50%는 큰아이한테 들어갔어요. 옷 사입히고 먹이고 이유식 같은 것도 한두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40종의 이유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펑펑 썼거든요. 그래서 자식한테 드리는 돈 좀 제발 합리화하세요 하는 얘기를 특히 30대한테는 하고 싶고요. 저는 거꾸로 30대가 됐을 때는 자기의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일단 외모상 멋지게 보이게 하는 투자들 이런 거 다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책을 보셔야죠. 한 달에 내가 책 사는데 한 15만 원씩 쓰고 나니까 너무 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아니에요. 한 달에 15만 원씩 책을 사시는 분은 반드시 40대에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쓰셔야 될 것과 쓰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30대는 제가 특별히 경제생활과 관련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저는 그걸 절대적 절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30대가 되면
40대 돼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해질 때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만들 시기가 30대거든요. 이때는 저는 절대적 절약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거예요. 상상이 안 가겠지만 점심 한 끼를 5,000원 이내에서 먹는다든지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절대적 절약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비참해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에게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선명하면 그 절대적 절약이라는 게 엄청 값어치 있어 보이고요. 자신이 점점 대단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엄청 뛰어가지고서는 소위 따블이라는 걸 했어. 이런 것도 가끔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금융 투자를 하시면서 난 따블 또는 따따블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면 비법적인 방법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무리하다가 한꺼번에 망해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노르웨이처럼 투자하라라는 책을 자주 권하는데 거기 보면 노르웨이 펀드가 노르웨이에서 생산되는 석유 생산에 의해서 번 돈을 노르웨이 무슨 공사 같은 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단일 투자처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데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92년부터니까 한 20년 이상 동안 투자한 실적이 연평균 7%입니다. 그 7%가 엄청난 퍼센테이지라고 전 세계 투자가들이 평가를 하죠. 근데 우리는 뭐 20% 수익이 안 나면 뭐 그게 수익이야? 이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있다니까. 이게 이제 다 팬데믹 직후에 발생한 문제들인데 이거 이제 정상적인 인식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15년 투자하다가 갑자기 어느 거 하나가 따따블이 돼서 내가 돈을 좀 큰 돈을 손에 쥐고 하는 운은 따를 수 있지만 그 운에 모든 것을 맡겨서 금융투자를 30대에 하시려고 하시면 그것도 망합니다. 자, 절대적인 절약을 하셔서 시드머니를 만드시고 40대가 되면 연간 7% 정도 수익이 생기면 이것으로 충분히 나에게 수익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운 좋아서 돈도 좀 많이 버시고 이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30대는 좀 애들도 키우고 그래서 바빠서 잘 안 되는데 40대가 됐는데도 내가 공부를 안 해. 그럼 나는 망할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주식 얘기 오늘 조금 했으니까 피터 린치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 이 책이 이제 막 이렇게 두꺼우니까 아니 이게 엄청 유명한 책인데 한국에 읽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 주식 투자를 한다면서 피터 린치를 안 읽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다른 책은 이제 거시경제 쪽을 많이 다루죠. 그런데 이 피터 린치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합니다만 투자 종목을 6개로 분류를 해서 이거는 개인 투자자를 얘기해요.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기순환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무슨 성장주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기업을 찾아내서 투자하는 것 등등을 6개로 나누어서,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을 분석할 때 무엇에 방점을 두고 무엇을 유심히 보세요 하는 거를 책 전체에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6개 분류된 주식들,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죠. 앞에 기업을 분석하려면 A, B, C, D, E, F를 해야 되는데 경기순환주는 A, C, D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는 기업 분석 방식인데, 최근에 이제 AI가 난리가 되면 이 피터 린치를 읽은 사람들은 그러면 가면서 막 AI가 하면은 디테일을 보려고 하겠죠. AI가 돌아간다는 건 어떤 하드웨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그러면 AI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연관 산업이 뭐가 있고, 그러면 무슨 상품이 있어서, 그러면 현재 주식시장 전체를 돌아볼 때 한국 시장 안에서 본다면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 건데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습득과 분석을 전제로 하지 않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무슨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서 또 엄청 비싸거든요. 그 고급 정보 들으러. 요새 텔레그램 방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는 40대가 돼야 50대, 60대가 돼도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적절한 자기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0대도 마찬가지지만 40대 한방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대 고생해서 누적
안착시킨 그런 자금을 가지고 자기의 노동 수익이나 사업 수익 이외에 금융소득이라는 건 매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수입을 확보를 하시고 그걸 위해서는 꼭 공부하시고 이 부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